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 추정 명단을 확보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둘러싼 회동선 논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계기로 거취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비판과 불신은 자초한 결과라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반면 오늘 장동혁 대표는 방금 좀 보시기도 했습니다만 뻔뻔하고 대담한 정치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본질은 조희대 대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심각하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그 심각성이 당당 대법관을 사퇴할 정도로 심각하느냐 놓고 이제 여야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사퇴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죠. 후보 관련해서 재판이 너무 저속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비상계엄 불법적인 그런 내란에 가까운 계엄을 했는데도 침묵을 지켰다라는 것. 남부지방법원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그리고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석방을 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예.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지나치고 사퇴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대법관을 사퇴할 정도의 명백한 사유인 것인가?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과거에 보면 이제 양승태, 김명수 대법관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 다 결국은 임기 6년을 채웠습니다. 지금도 조희대 대법관에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 정치적 편향성이다, 사퇴하라라고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도 6년을 이제 끝까지 임기를 채우고 버틸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사퇴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회동설 진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어쨌든 이 조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났다는 그 부분, 네. 이제 그 진위에 대한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일단 팩트가 나왔는데,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입증하다, 저건 사실 가능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AI라는 얘기도 있고, 저 부분에 이제 진위 공방을 봐야 되겠는데, 과거에 저게 청담동 술집 사건처럼 정말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인지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또 반면에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터무니없는 주장 같은 내란 음모선, 그거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 온갖 의혹들이 또 사실로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조희대 어떤 한덕수 회동설을 사실이다,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 근데 대법관인데 수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대법관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차제에 대법관도 오히려 스스로 수사나 조사를 좀 자청해서 이 부분에 털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위도 가려지지 않은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 집권 여당이 수의 다수를 앞세워서 입법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기한 의혹,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이 AI가 만들었느냐, AI의 도움을 받아서 목소리를 2번이나 변조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우리 최 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대선 때 파기환송을 했느냐. 근데 이 파기환송 혼자 합니까?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한 거예요. 이것을 대법원장에게 네가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규현 판사를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대법원장이 판사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간섭하면 그것 자체가 사법 압력입니다. 그리고 왜 내란 때 침묵하고 서부지법에 사태 났을 때 가만히 있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서부지법 사태 났을 때
긴급 대법관 회의 열어서 이거 우리가 법원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일 당한 건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다. 이런 얘기 성명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천재협 그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님이 이거 원장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태다라고 얘기를 했다. 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허위 사실을 내세워서 대법원장을 수사를 받아라, 물러나라,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더구나 OECD 국가 안에서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요, 과학 무슨 저 베네수엘라나 무슨 차베스 있을 때나 그리고 뭐 히틀러 시대나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국민적 지지가 올라가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예.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논리대로 한다면 역대 대법원장들은 하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 사법 독립을 얘기했고 자기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게 했고 그다음에 재판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 어땠습니까? 사실 뭐 거짓말 논란 때문에 말이죠. 당시에 야당이도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이도 전신이도 자유한국당이 맹렬히 사퇴 공세를 폈어요. 대법원 그 관사, 대법원 청사 앞에 가서 몰려가서 시위를 했고 면담을 했고 계속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자기도 6년 채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근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여튼 양승태 대법원장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는 오히려 사법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재판에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47가지 혐의로 말을 이제 그 고소당 고발 당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니까 또 거기에 따라 판결도 달라졌습니다만은 저는 김명수,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다 상당히 정치적 편향성이 저는 상당히 심각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임기를 다행히 지켰어 2번 지켰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기를 채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책 편향성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상당히 이 조희대 대법관 같은 경우는 정치적 편향성의 시비가 충분히 휘말릴 수 있다. 왜냐하면 법대 교수도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뭐 법조 노조도 그랬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거치를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반론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는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그런 잣대를 갖다 대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요. 임성근 고법부장이 사퇴하겠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신 탄핵하겠다는데 사표 나는 못 받아줘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그런 얘기 한 사실이 없다고 대법원장이 대놓고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안 물러났어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이 온 국민 앞에서 그렇게 완전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스스로 물러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감싸고 돌았죠. 이게 무슨 재판 갖고 그때 물러나라고 했습니까? 판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가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니 너 나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직위원 판사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법 파기환송도 그렇고 재판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들을 정치적 편향이 있다. 예, 역대로 다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국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국회 당장 해산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탄핵할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고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반론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법부일수록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었고 그리고 김명수, 양승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편향성이 과거에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는 부분을 저는 보수나 여야 떠나서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열띠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정확한 제보가 있고 특검에 나가서 증언할 용의도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김어준 씨까지 형사 고발할 거고 국정조사 요구, 가짜뉴스 가중처벌법 발의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전방위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조희대 한독수 회동을 한다 한들 조희대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입증은 된지 입증이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편향성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솔직히 좀 민주당 쪽이 좀 불리하게 여러 가지 몰고 가는 그런 징후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압박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모든 정권이 그랬으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권을 유리한 쪽으로 사법부를 몰고 가려고 했다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역대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도 저는 예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지금처럼 뭐 특권, 법안, 뭐 정청래 아마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맹렬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죠. 네. 아니 근데 아무리 대법원장이 밉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입증을 못하니까 그냥 수사 받으면 된다. 그냥 물러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합당한 주장입니까? 그게 아니 대법원장 아니라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민주당 정권이 교만한가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나온 분들 보세요.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4선 의원, 부승찬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당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발언한 사람이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얘기 들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서영교 의원은 그 최혁진 무소속 의원, 옛날에 사회당 하다가 무슨 기본소득당인가 거기하고 왔다 갔다 했던 무소속 의원, 이분이 내가 서영교 의원한테 줬다. 근데 그거 뭘로 줬느냐? 내가 현장에서 영상 그거 듣고서 그다음에 주면서 무슨 차관급 인사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전달했다. 다 전원의 전원이잖아요. 거기다가 그것을 서영교 의원은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한 제보자가 있다고 했다가 이 최혁진 의원이 또 얘기하니까 이거 말고 따로 받은 제보가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들 있잖아요. 그 국회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면책 특권 뒤에서 숨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그냥 기자회견 하세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게 거짓일 경우에 바로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런 데 쓰라고 준 겁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당당하면 면책 특권 숨지 말고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보면은 법원이 말이죠. 대법원장이 한번 편향돼 있거나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 정치 향방을 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 중진이든 초선이든 국회의원들의 정책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상당 부분 사법부 문제 있더라도 독립을 지키자라고 해왔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국민 정서인데 이게 심하다. 지난번 생각이 됐으니까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 대한민국 운명이 판가르다.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 수립 이후에 어느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바로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후보에 대해서 3심 판결을 내린다. 그것도 아주 초조고속으로 9일 만에 유죄 취지를 파기한다. 이런 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라는 대법원장의 어떤 오만함이 작동을 한 게 아닌가.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습니다. 예. 그 대선 이후로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죄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대법원장이 물러나라, 유지하라라는 걸 떠나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위 논란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사실 비판을 하면서도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그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좀 확실해야 되는데 답변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논점 이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법부 개혁을 하면 사법부 개혁을 하라고 그냥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짜로 드러나고 있는 가짜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을 틀어대면서 그걸로 엉뚱한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우리 윗집이 되게 밉살스럽게 불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윗집에다 이 사람 강도입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일반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를 해서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대법원장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허위다 그러니까 네가 옛날에 그런 나쁜 짓 했잖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짓 했잖아. 라고 논점을 이탈해서 비판하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논쟁이 되겠냐고요. 예.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진실 공방이 좀 어떻게 좀 이어질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제를 좀 옮겨서 통일교연루 의혹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를 했는데 약 11만 명이 통일교의 교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각 당 입장 좀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 얘기니까 먼저 좀 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숫자 자체가 좀 워낙 파장이 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조직적 어떤 가입 여부가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제일 핵심이죠. 사실은 뭐 그 통일교도라고 해서 어느 정당에 가입하지 말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입을 할 때 거기다가 나는 통일교에 있습니다. 뭐 네네. 혹은 나는 신천지입니다. 나는 뭐 자유통일당입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교주 내지는 어떤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를 받아서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입당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려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당 시기가 언제냐. 그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와르르 몰려 들어간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입당했느냐. 그리고 입당한 다음에 어떤 지시를 받아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규명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이죠. 그게 아니고 그냥 통일교도가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그거는 그 예를 들면 민주당에는 통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라기보다는 실제 조직적 가입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된다 말씀이셨는데 이 네. 사안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는데 정말 무서운 핵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핵심이 사실로 드러날 네, 경우에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 그리고 이제 통일교 진도 한 120만 명 그중에 이제 주민등록증 일치한 사람들 한 11만 명이 추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주민등록 일치하는 건지 그리고 집단으로 입당한 시기가 특정 시점인 건지가 밝혀진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헌법 20조 2항인가요? 거기 보면 뭐 정치와 교리 분리 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하고 정당법 위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자주 얘기했던 그 정당 해산의 어떤 중대한 사유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상당히 그 핵폭탄 같은 거다. 근데 지금 바로 이 부분에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통계학적 원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전체적으로 10%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해명했는데 이건
대단히 궁색한 사실 해명입니다. 정말 11만 명 가까운 통일교 신도들이 특정 시기에 집단적으로 입당을 해서 당 대표라는 지도부가 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입증된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아주 최악의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요. 그 지금 정청래 원내대표는 그냥 뭐 10번, 100번이라도 정당 해산하겠다라고 이제 상대방 그 국민의힘 해산을 입에 달고서 하시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나온 거로 보면 통일교 윤영호 씨하고 권성동 그때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제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는데 뭐 좀 도와주자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권성동 씨를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당 전체가 그 국민의힘 전체가 모여서 야 우리가 이번에 통일교와 함께 손을 잡고서 이 선거 전체를 갖다가 조작을 하자.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작 권성동 씨는 그때 2023년 3월 달 선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김기현 씨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연관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건데 마치 당 전체가 선거 부정을 획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 왔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추정에 의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그다음에 해산해야 돼.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해야 돼. 정당 해산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여당 대표가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책임 있는 여당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자꾸 입으로 말해 정당 해산론 얘기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동의하고 예. 다만 이제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건 상당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나 지금이야 말이죠. 언론에 상당히 널리 퍼지는 게 뭐냐면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으로 들어오면서 자직 지지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통일교 쪽을 끌어들여 와서 예. 권성동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려다가 그 여의치 않으니까 김기현 후보로 옮겨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질 아닙니까? 특정 정파가 종교 세력이 들어와서 권성동이든 김기현이 누구나 어떻게 당 지도부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뭐 절대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큰 중대한 헌법 위반 사태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이슈들이 참 다 뜨거운데 예. 장동혁 대표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달라서 위법하다면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유사 종교 집단이 지배하는 정당 국민의힘이다. 이렇게까지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홍준표 전 대표님은요 본인이 이만희 씨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를. 그래서 뭐 직접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 그럼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시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들은 얘기를 정확히 이제 가서 증언을 하시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내용을. 저도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저도 전 최고위원이지만 예. 실제로 무슨 우리 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받아서 뭘 했다라는 것들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는 없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당 지도부도 이런 부분들은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면 그거를 정리하려고 해야지 그냥 없다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정리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그게 온당한 대응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번 사안 파장이 좀 어디까지 번질까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대선을 2번이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당에 30년 가까이 몸담았기 때문에 당원들, 당 대의원 구조를 나름대로 상당히 좀 연구를 하고 분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조사를 나름대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오죽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대표까지 만났는데 지금 본인이 주장한 게 지금 이만희 교주, 그러니까 신천지 쪽에서 한 10만 명 들어오고 통일교 쪽에서 한 10만 명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쪽에서 또 숫자는 아니면 10만 명 이상 들어오면 거의 이건 국민의힘은 그냥 종교 무슨 교주들이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 정당은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 이런 논란이 당원들의 논란을 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다음에 중간에 드는 뭐 낙마하고 이런 것에 저는 상당히 이 작동을 했다고 봐요. 이런 당원들의 구성 잠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는 뭐 겉으로는 방어는 모르겠습니다. 국민힘이 이렇게 세게 하고 하지만 당원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게 뭐 친윤계든 비윤계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마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락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 극복하는 방법은 예. 당심과 민심의 비율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8대2가 뭡니까? 그럼 한동훈이 무슨 제안을 해도 당선 안 됩니다. 앞으로. 내년 이제 6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공천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로 지금 이 구성비라면 그렇잖아요. 8대2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구성원은 국민의 내부에서 오히려 자체 조사를 해서 이건 방지책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라든 무슨 공천이라든 모든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민심의 비율을 최소한도 5대5 정도는 바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국민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뜨거운 논쟁을 좀 뒤로 하고 마지막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생 또 경제 분야가 긍정 요인을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최 원장님, 이런 그럼 어떻게 좀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뭐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죠. 6자, 5자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60% 회복이 고무적인 거고, 그럼 이제 가장 그 긍정적 평가 1위가 지금 경제 민성 요인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대단히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다음 2위가 이제 소통 잘했다라는 거고, 3위가 이제 외교 잘했다라는 건데, 근데 부정적인 요인도 똑같이 외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이 외교적인 부분이 우리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그러나 저 트럼프 고장난 탱크 같은 트럼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다 이거라고 국민들이 이 장단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대한 문제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41%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거의 반토막 가까운 24% 정당 지지율.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엄중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던 한마디만 차기 지지율. 예, 그건 좀 뒤에 좀 여쭤볼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이 관련된 대통령 지지율 관련돼서 뭐 여당 해석은 그랬습니다. 여당 측 해석은 그랬습니다만 야당의 또 해석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어쨌든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 우리 네. 그 억류돼 있던 네. 노동자들을 그나마 협상을 통해서 불러 들여왔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 알았나 뭐 이러면서 뭔가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자 문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대통령은 뭐 계속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말씀으로는 계속 통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지도를 계속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강성으로 나가면서 대통령은 통합하자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뭐 정당 해산해라, 뭐 누구는 이번에 사법부 논란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조사하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글쎄 뭐 집권 여당이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집권 여당이 잘해야지 우리 당에서도 긴장해서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게요. 차기 네.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조국 비대위원장이 8%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7% 기록했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세계 역사상 말이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남미든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 새 대통령이 취임해서 기자회견을 한 지 100일 됐는데 차기 대통령 묻는 여론조사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거 참 이거 여론조사 기관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우리도 시기 생각해보면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신 거군요. 그죠? 이 시기 자체가 자체라. 시기 자체가 너무 빠르다는 거. 너무 자꾸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시작했는데 자꾸 차기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 관심들이 엉뚱한 데로 가기 이건 정말 여야나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차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여론 1위가 조국, 장동영, 뭐 정청래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공통점들이 좀 강성 정치인들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 목소리 크면 뭐 주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아니라 주목도다 이거는. 그리고 거기다 지지율이 지금 다 한 자릿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상당히 좀 유력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건데 또 불구하고 정말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차기 조사하는 거 좀 당분간은 좀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좀 자제했으면 네. 좋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번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 네. 굳이 의미가 있다면 지금 목소리 크면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그나마 한 자릿수를 하지만 결코 이게 시간이 유의미하지 지날수록 않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립니다. 이게 갤럽 조사였는데 뭐 조사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 출범했을 때도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갤럽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앉았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응답자의 58%가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의견 유보가 있어요. 네, 이거 58%예요. 네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나온 분들을 보면은요. 갤럽에서는 사람을 불러주고 이 중에서 찍으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전화를 해서. 그럼 물어보면 그 일반 그 응답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가장 머릿속에 기억이 그쵸, 뉴스에 보도에 많이 많이 된 나온 사람. 사람. 그 조국 지금 보세요.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저 당의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1등이라고 나오는 건 저분이 계속 그 언론에 거론됐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서 아, 조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정청래나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나 이런 네. 분들이 어쨌든 지금 언론에 계속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예를 들면 여러 명을 얘기해 준다면 이 중에서 선택해라라면 모르겠지만 예.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냥 머릿속에서 최근에 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거는 별로 무의미한 조사를 왜 갤럽 같은 신뢰도 있는 조사기관에서 이런 걸 하는지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어쨌든 마지막 질문이었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는 두 분 다 유의미하지 않다, 무의미하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